KOK 플랫폼은 어떤 사업일까요? 한 줄로 정의하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플랫폼으로 키스톤 오브 오포튜니티 앤드 날리지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KOK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독특한 NFT를 발행하며 다른 구성원들과 컨텐츠를 교환하며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탈중앙화된 콘텐츠 생태계입니다. KOK 토큰은 콘텐츠 제작과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콘텐츠의 인지도를 높이며 커뮤니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이더리움 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이며 KOK 토큰 보유자들이 DAO 형태로 모여 KOK 생태계의 진화에 참여합니다. DAO란 디센트럴라이즈드 오타너머스 오거너제이션의 약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탈중앙화된, 자율화된 조직을 뜻합니다. 일반 조직과 DAO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 현황, 분배 방법, 운영 과정이 여과 없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조직을 뜻합니다. 즉, 소수의 경영진이 아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신개념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하시죠? 새로운 개념의 사업을 기존의 틀에 맞춰서 이해를 하려다 보니 의도치 않은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어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일 때의 괴리감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신개념의 조직이 만들어가는 신개념의 플랫폼 KOK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KOK 플랫폼은 그 어떤 유사 수신 행위를 조장하지도 않으며 수익률, 투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참여자들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본 영상 또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싶은 전문 마케터 헬프K의 개인적인 사견을 중심으로 제작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KOK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고 그 정보가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헬프K가 바라보는 KOK 플랫폼에 대해 알아볼까요? KOK 플랫폼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2020년 초였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받았지만 영상, 게임, 웹툰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컨텐츠가 보이지 않았고 레퍼럴 마케팅을 차용한 듯 했지만 결국은 많은 돈을 넣고 많은 돈을 유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일종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시간이 흐르고 KOK 플랫폼이 성장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헬프K에게 KOK 플랫폼의 멤버가 되길 권유했지만 이미 선입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그 무엇도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2020년이 가고 2021년도 가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시점에서 마케팅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헬프K가 왜 KOK 플랫폼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보통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회사, 제품, 보상, 그리고 타이밍을 봐야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의 시점은 타이밍상 절대 참여하지 말아야 할 시점 아닐까요? 하지만 정확히 분석해 본 결과 KOK 플랫폼은 준비된 로드맵대로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었던 신개념의 플랫폼이었고 그것을 헬프K의 편협한 경험의 잣대로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2년간 네트워크 사업, 폰지 사기로 오인지하고 있던 KOK 플랫폼의 정확한 로드맵과 향후 비전을 확인하고 2021년 11월 30일 KOK의 멤버가 되었고 20여일 정도 분석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KOK 플랫폼은 처음 언급했듯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컨텐츠, 플랫폼, 그 어떤 영역이든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기회의 주인공이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부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 컨텐츠를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K 컨텐츠는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감성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검증이 되고 있지만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83개국 전체에서 1등을 한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컨텐츠, 바로 오징어 게임을 알고 계시죠? 4주 만에 1억 개의 계정이 시청한 엄청난 컨텐츠. 혹시 넷플릭스는 한 계정당 최소 5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럼 1억 개의 계정은
최대 4에서 5억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만들어낸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1. 탄탄한 스토리. 2. 뛰어난 연기력의 출연진. 3. 넷플릭스의 제작비 지원. 4. 전 세계적인 넷플릭스 유저. 각각의 정답은 다르겠지만 좋은 컨텐츠가 충성도 있는 유저가 풍부한 플랫폼을 만난 결과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숨은 비화를 보면 내용은 좋지만 선뜻 투자하겠다는 곳이 없어 10년이 넘게 제작 시도조차 못했던 컨텐츠였습니다. 다행히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을 만나 지금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면에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징어 게임에 200억이라는 비용이 투자되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24조 원의 시가총액 증가는 고스란히 넷플릭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그 수익은 거대 공룡 플랫폼이 독식하는 구조,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공룡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 우리의 K 컨텐츠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할 우리의 플랫폼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넷플릭스가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중국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불법으로 유통되며 60여 개가 넘는 사이트에서 영상이 공유되고 어마어마한 컨텐츠 관련 굿즈 불법 제작으로 인해 중국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 컨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불법적인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KOK 플랫폼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또는 유일한 대안이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헬프K 또한 그런 입장에서 사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유저를 모으고 그 유저들의 높은 참여도를 통한 파괴력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해왔던 여러 가지 플랫폼을 살펴볼까요? 1.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문자 한 통에 20원씩 비용이 나가던 시절 문자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준다며 야심차게 통신 3사의 도전장을 내민 꼭 필요하지만 너무나도 무모해 보였던 신생업체였습니다. 걸핏하면 통신사와 소송에 휘말리고 저러다 곧 사라지겠지라는 우려를 증명하되 그 당시 적자폭이 300억이 넘어갔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카카오에 투자를 하라는 제의를 받았다면 당신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2. 쿠팡. 대한민국의 새로운 쇼핑 패러다임. 바로 소셜커머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회사. 지금은 모두 쿠팡을 대명사처럼 기억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쿠팡, 위메프, 티몬, 세 개 회사가 대등하게 경쟁을 펼치던 시장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적자폭을 안고 새벽 배송을 정착시킨 쿠팡이 최종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쿠팡의 적자가 늘어나며 위태로운 시기, 당신은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1등이 된 쿠팡이지만 매출 실적을 보면 2021년도 1조 6천억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넷플릭스. 전 세계 83개국에서 서비스되며 오징어 게임을 발판으로 제2의 도약을 한 컨텐츠 플랫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넷플릭스가 만드는 컨텐츠의 대부분은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넷플릭스는 1등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아는 컨텐츠가 아닌 다양하고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시작은 1997년도로 올라갑니다. 25년의 시간 동안 부도의 위기도 있었고 다양한 굴곡들이 있었는데 그 굴곡의 시간을 함께 버티며 투자를 버틸 체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결국 지금 시대에 플랫폼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그 안에서 팬덤이 일어나고 그 각각의 유저들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세계의 중심에 있는 BTS. 너무나도 멋지고 최고의 실력이면은 의심이 없지만 다른 아이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팬덤입니다.
멤버 하나하나의 성장 스토리를 지켜보며 형성된 팬덤. BTS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주목하며 응원하는 아미들이 있기에 지금의 BTS가 만들어졌고, 아미의 팬덤은 새로운 문화로 전 세계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KOK 플랫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KOK 플랫폼은 시작부터 블록체인 기반을 표방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컨텐츠 저작권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플랫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참여 보상 시스템과 리퍼럴 마케팅을 통해 전 세계 5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프론티어라고 하는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KOK의 프론티어는 아미의 버금가는 팬덤을 자랑하며 KOK가 제작 또는 공수하는 컨텐츠에 열광하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약해 보였던 컨텐츠 또한 어느샌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며 이제는 기분 좋게 결제할 수 있는 월정액 시스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0.14불에서 시작된 KOK 코인은 2년간 지속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현재 6불이 넘어가며 그동안 KOK를 응원하며 함께 해온 프론티어들에게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KOK 플랫폼 안에는 메타버스가 준비되고 있고, 그 안에서 KOK 토큰을 통해 QR 결제가 가능한 결제 시스템 장착도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KOK 플랫폼은 많은 것을 준비해왔고, 약속한 방향에 따라 한 발 한 발 전진하며 지금의 결과를 만들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선택할 때 어떤 사업이든지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안 되는 이유가 넘쳐났던 것은 헬프K의 선입견과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무지가 아니었을지 반성해봅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나요? 왜 우리 부모님은 강남에 땅 하나 사놓지 않으셨을까? 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을 사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나는 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미래는 선택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보다는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조금씩이나마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정보. 바로 KOK 플랫폼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신다면 그 정보 획득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실 것을 약속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이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